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 이제 점점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 갈증이 나도 물을 잘 못 마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물을 마셨는데 금방 다시 목이 타서 또 물을 마시고 자꾸자꾸 물을 마시는데 자세히 보면 그분 물 마시고 좀 이따 금방 화장실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어딘가 질병이거든요. 그리고 하루 종일 물 생각이 전혀 없다는 분도 있어요. 좀 이상하죠? 이런 세 가지를 저는 전부 다 수독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물이 정상적으로 몸에서 대사가 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정리하면 분명히 갈증이 나는데 물이 마셔지지 않는 사람. 그런데 물을 또 수시로 마시지만 마시는 족족 화장실 가서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가지고 계속 물을 남들이 보기에 좀 이상할 정도로 많이 마시는 사람. 세 번째는 하루 종일 있어도 물 생각이 전혀 안 나는 사람. 이렇게 해요. 이 세 종류의 사람으로 제가 그러니까 물에 관련된 수분 대사에 이상이 생긴 질병으로서 제가 세 가지를 분류를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수독이라고 그래요. 우리 몸은 본래 그 70%가 물이라고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늘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70%가 물일까? 제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어떻게 그런 물을 측정을 할까? 물을 측정하는 도구가 어디 있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그 말이 맞겠죠. 어린 아이들은 90%가 물이라고 해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이제 우리 몸에서 물이 빠져나가거든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노화 현상이니까. 하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최대한 젊음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고, 건강하게 또 면역력도 높여가지고 그렇게 우리 몸을 관리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이 물로 인한 수독은 없어야 되겠죠. 그럼 맨 처음에 제가 예를 든 것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갈증이 나는데 물을 못 마시는 사람 왜 그럴까요? 논바닥이 혹은 집에 기르는 화분을 보세요. 만약에 화분에 너무 오랫동안 물을 주지 않았거나 강렬한 햇빛에 이렇게 화분이 노출되어 있으면 흙이 바짝 마르잖아요. 거기다가 물을 붓게 되면 물이 다 밖으로 흘러버려요. 그러니까 사람 몸도 비슷한 경우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원인에 있어서인지 그 사람 몸이 열로 말라버린 거예요. 여기가 딱 말라버린 거죠. 그러면 분명히 여기가 말라 있으니까 목이 타거든요. 속에 그 사람은 열독이 있어요. 그래서 목이 타고 수분이 필요하지만 물이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점점 증상이 심해지면 나중에는 음식도 들어가지 않아요. 저에게 그런 환자들이 찾아왔었어요. 물도 안 넘어가고 음식도 잘 넘어가지 않는다는 사람들. 이분들은 잠도 잘 못 자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잠을 잘 잘 수가 있겠어요. 정말 총체적으로 위기가 생긴 거죠. 좀 중환 분이세요. 이런 분들은. 이런 분들을 어떻게 치료할까요? 제가 치료 사례들도 좀 있거든요.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사람, 근데 마시는 족족 화장실 가는 사람. 이 사람들은 그 콩팥의 세뇨관 이상이라고 이렇게 보통 말을 많이 해요. 우리 콩팥에는 사구체가 있고 세뇨관이 있는데요. 사구체에서 1차로 그 피를 거르면서 그 속에 이제 그 수분들 또 이렇게 찌꺼기들 노폐물들 이렇게 걸러내거든요. 근데 걸러낸 것이 세뇨관으로 모이는데 이걸 세뇨관에서는 수분의 재흡수, 영양 성분의 재흡수가 일어나요. 이게 만약에 재흡수가 되지 않으면 우리 몸은 큰일 나거든요. 그냥 소변이 감당이 안 돼요. 계속 소변이 나오고 그러면 계속 또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영양소, 전해질 이런 거 다 빠져나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네. 얼마나 창조의 오묘한 섭리? 네. 저는 창조설을 믿으니까. 창조의 오묘한 섭리인지 이게 세뇨관에서 아주 기가 막히게 재흡수가 일어나요. 그래서 수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 이상이 재흡수가 되어서 이게 물을 이제 재활용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재흡수가 일어나지 않아가지고 물을 마시면 바로 화장실을 가고 화장실을 갔다 오면 또 목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되게 되는 거죠. 이제 한방에서는 이것도 일종의 수독으로 봐가지고 이런 것을 치료하는 방제들이 몇 개 대표적인 게 있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대표적인 방제 육미지황탕이나 팔미지황탕 같은 것이 있어요.
이제 대표적일 뿐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경우에 다 이것으로 치료가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근데 제 경우에는 팔미지왕탕으로 치료를 한 사례가 있었어요. 이제 근데 팔미 같은 경우에는 육괴하고 부자 같은 것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요. 그 안에 물론 산수유라든지 목단피 같은 것도 들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육미하고 아니 그 육괴 그러니까 게지죠. 게지랑 부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뜨거운 약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몸에 열증이 많은 사람은 이것을 쓸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열증하면 대표적인 게 뭐 불면증이 있거나 그 다음에 두통이 자주 있거나 평소에 항상 두통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두통이 자주 있거나 그리고 입맛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열증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팔미지왕탕은 쓸 수가 없어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이 경우에 팔미를 써서 효과를 보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또 다른 게 세 번째, 물 생각이 하루 종일 전혀 들지 않는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분들 중에 상당수는요, 갈증과 배고픔을 혼돈해서 그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본래 감각이 정상적이잖아요. 그래서 덥다고 생각하면 체온이 올라가 있는 거고 춥다고 생각하면 체온이 내려가 있어서 보온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그것처럼 이렇게 물에 대해 가지고 분명히 지금 내 몸에 수분이 부족해서 물을 마셔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감각이 혼동이 돼서 배고프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뭘 먹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사람들은 뚱뚱하겠죠. 표준 체중보다도 좀 많이 나가고 배가 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분들 자기가 혹시 여기에 속하는가 의심이 되면 억지로라도 이런 분들은 물을 좀 마셔보면 이게 간식이 수시로 당기고 폭식하는 거 이런 습관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그나마 이제 세 가지 종류 중에서 이 세 번째 유형이 제일 그래도 일반적인 방법으로 한번 치료를 해볼 수 있는 경우죠. 네, 저희 대학교 다닐 때 그 재밌는 실험이 있었는데요. 이게 수분 대사에 관한 실험이에요. 어떤 실험이냐면은 물 있잖아요. 그냥 물을 이제 한 1리터나 2리터 정도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리고 한쪽 그 다른 쪽에는 이제 일반 그냥 물이 아니라 우리 생리식염수 있잖아요. 약국에 생리식염수 팔죠. 그러니까 우리 몸의 체액과 등장액, 체액과 같은 농도의 소금물이 있어요. 그 소금물을 마시게 해요. 그러니까 물을 그냥 맹물을 1리터나 혹은 2리터를 마신 사람하고 식염수를 마신 사람하고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몸에서 어떤 반응이 오는가. 엄청나게 많은 물을 마셨으니까 일단은 배가 좀 꿀럭꿀럭 할 텐데 생리식염수는 먹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먹기도 힘들지만 그 다음에 반응이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많은 물을 마시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 있으면 그게 소변으로 빠져나가요. 왜냐하면 내가 목이 말라서 마신 게 아니라 그냥 물을 많이 마신 거기 때문에 필요 없는 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그것을 이제 과잉으로 들어온 수분을 이제 소변으로 빼내게 되죠. 근데 이상한 거는요, 식염수 등장액을 마신 사람들은 그게 몸이 부어요. 그 물이 흡수가 돼요, 일단. 그래가지고 이게 천천히 소변으로 빠져나가요. 이게 되게 굉장히 재밌는 실험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물도 그냥 완전히 맹물보다도요, 뭔가가 약간 섞여 있는 물이 흡수가 더 잘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갈증이 나서 빨리 몸에다가 물을 집어넣고자 할 때는 완전히 그냥 맹물보다는 약간 달든지 약간 소금기가 있든지 뭐 예를 들면은 우리 여름에 갈증 해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수박 같은 과일이잖아요. 그런 여름철에 많이 나는 이런 과일들이 정말 몸에 흡수가 잘 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창조자가 있겠죠. 그분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건강한 사람은 맹물을 먹고도 그것을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지만 지금
탈수가 심하다든지 아니면 평소에 조금 몸이 아프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완전히 물보다는 조금 뭔가가 자기가 먹어서 좀 잘 넘어가고 자기 몸에 잘 맞는 물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선택해서 먹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여름철에 갈증이 난다고 아메리카노, 커피 아메리카노에다가 얼음을 넣어가지고 그런 거를 갈증 해소용으로 마시는 분들 제가 봤거든요. 혹은 녹차 같은 이런 물을 수시로 계속 마시는 거 보았는데, 다른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대로 쓸 수도 있겠지만 커피나 녹차 같은 것은 카페인이 많이 들어서 강심 이뇨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장을 좀 두근두근 뛰게 하고 소변을 많이 빼내요. 그래서 이것은 마시는 물의 양보다 오히려 더 많은 양을 소변으로 빼내는 작용이 있어서 그 수분을 보충하는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못해요. 그런 것은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런 수독을 어떻게 치료하느냐, 아까 제가 팔미주황탕은 잠깐 말씀드렸는데, 맨 처음에 갈증이 나지만 물을 전혀 마시지 못하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정말 전문적인 치료가 좀 필요해요. 이건 병원에 가도 방법이 없는데, 제 생각엔 이거는 한방으로 치료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를 써봐도 제가 만든 생기산이 제일 잘 듣고요. 그 외에 뭐 오령산 같은 거를 잠깐 써볼 수는 있어요. 네, 이런 사람들은 이미 열독이 있어가지고 그 열독을 좀 해소를 해가지고 이제 물이 들어가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진짜 전문 영역인 것 같아요. 제가 생계산으로 물도 전혀 못 마시고 식사도 전혀 못하는 분들을 어떤 순환을 개선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치료된 사례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제가 그것밖에 지금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 게 없네요. 오령산 같은 경우에는 안에 계지가 들어있어 가지고 열독이 심한 경우에는 길게 치료용으로 쓸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름에 더위 먹었을 때 갈증은 나고 물은 잘 들어가지 않고 이런 경우라면은 이게 오령산 같은 거를 이렇게 물에다가 타가지고 그 물을 마시든지 아니면 그냥 약처럼 아예 입에 넣고 물을 마시게 되면, 이상하게 분명히 오령산 이것은 수분을 빼내는 것 같은데 또 세포 속에 수분을 공급해주는 작용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더위 먹었을 때 잠깐은 오령산 같은 걸로 이런 것을 해결하기는 해요. 근데 정말 이제 열독이 심해져서 음식도 잘 들어가지 않는 사람일 경우에는 제가 만든 생기산이라든지 또 다른 그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물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 여러분, 그 생기산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생기산은 전혀 사실은 이뇨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먹고 최초에 한 며칠 동안 소변을 많이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너무 신기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떤 사람들은 설사를 많이 하고 아니면 변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방귀가 많이 나오고. 근데 어떤 사람은 마치 저에 대해서 오해를 하실 정도로 소변을 많이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며칠 기간이 지나면, 만약에 제가 정말 그 안에 어떤 이뇨제를, 수분 빠지게 이뇨제를 넣었다 그러면 가차없이 물을 빼니까 계속 많이 빠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며칠 지나서 그렇게 많이 보던 소변 그 증상이 딱 없어져요.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했더니 혈압이 굉장히 높았는데 소변을 이렇게 며칠 동안 시원하게 잘 보고 나서 혈압이 정상으로 딱 내려오는 사람이 있고요. 뚱뚱 부어있던 게 쫙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분들은 그 몸속에 수분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노폐물인 수분인도 제대로 빠지지 않게끔 뭔가 막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신기하죠, 이런 게. 병원에서 쓰는 이뇨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물을 빼기 때문에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의사의 전문적인 처방이 필요하고, 잘못하면은 이게 꼭 필요한 경우에는 써야 되지만 그 지속적으로 어떤 치료제로 쓰기는 좀 무리인 면이 있어요. 근데 우리 몸은 정말 신비한 것 같아요. 어떤 이유로 하여튼 그 노폐물인 수독을 빼내게 되면 정상적으로 수분 대사가 이루어지면서 몸이 가벼워지고 혈압도 내려가고 이런 예들이 있죠.
예, 이게 결국은 수분 대사든 뭐 이렇게 물을 잘 못 마시는 사람이든 변을 잘 못 보는 사람이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순환이랑 관련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영상 조금 부족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